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지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왜 저분은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아니요, 저 사람. 아, 저 사람은 장수영 기자보다 한참 아래예요. 또. 아니 저보다 그렇진 나이가 않아요. 있으세요. 저보다 아래예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좀 이상했는데 그 이상한 얘기에 단서가 될 만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요.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이제 법정에 출두했다 나오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병우 금요일에. 수석도 핸드폰과 차량. 그렇죠. 맞습니다.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놀란 표정도 건방져 보여요. 근데 그랬어요. 어쨌든 많은 본인 스스로 당황했다는 것이 현장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이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저 만주 변호사 투. 이야. 근데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놀란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 그런데 이제 어제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기사로 이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한테 비선 보고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나요? 추명호 전 국장. 예, 전 그 국정원 국익정보실장에게 받았는데 이 관계에서 추명호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뭔가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소식이나 추명호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것이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는데 실제로 추명호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검찰 간부가 했다는 현직 거예요. 검사가. 현직 검사가. 그 기억 검사라고 돼 있던데. 기억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강 검사입니까? 고검사. 예, 이 기억 검사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고요. 복수의 검사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검사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던 검찰의 주류 라인은 기억 검사 한 명으로 통칭될 수 없고 굉장히 여러 명이 일종의 점조직처럼 이런 거죠. 우병우라는 잘 나가는 선배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후배들이 문자도 보내고 줄을 쫙 섰을 텐데. 그렇죠. 뭐도 알려주고 선배 사실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라고 일종의 검찰 내부에 그래서 우병우 라인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우병우 사단이라고 비슷한 게 우병우 라인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우병우가 아니고요. 검찰 내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금까지 그 떵떵거리면서 검찰을 장하고 있었던. 다만 그 정점에 우병우가 한 팀의 한 멤버였었기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 그러지. 수뇌부에. 수뇌부. 지금도 밀려나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이 팀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와갖고 뭐 얼마나 있으려고. 저렇게 너네 집에 하다가 들어와갖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가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제 그제 문건으로 확인된 게 청와대에 보고됐던 국정원 개혁 TF에서 확인했던 문건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를 눈치 없이 너무 세게 하고 있다. 대충 하고 넘겨야 되는데 윤석열 검사팀이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말로 국정원이 검사를 뒷조사해갖고 각장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면서 윤석열 쟤는 통제 안 돼.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 내 지금 이야기한 핵심 그 그룹이 검찰총장까지 파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 맞습니다. 최동호 검찰총장. 해줘야 돼 우리가. 이 양반들아 이게 조폭 조직이지 무슨 검찰 조직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미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무슨 그 검찰이 연출자도 아니고 드라마 PD도 아니고. 그 만주 변호사님. 이게 예를 들어서 추명호가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추명호 변호사와 우병우 변호사가 서로 연락했고 어떻게 발언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변호사들끼리 맞추면 돼요. 이게 합법적인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신들 변호하기 예. 위해서. 네.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평민들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권력 갖고 있는데 왜 이래? 야, 검찰 우리 누구 있어 우리 라인. 걔 찾았고 추명호 무슨 얘기하는지 샅샅이 우리한테 전달해. 알아보라 그래. 알아봐서 확인해서 권력층이 연락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렇죠. 프락치네 프락치. 프락치. 그리고 이 행태가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에 마음껏 쥐고 흔드는 그 범죄적 그 사고 발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국민들이 사실은 정봉주 봉도사께서 소환을 하신 거잖아요. 현상 수배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때까지는 뿅. 그 전까지는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위세등등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검찰 조직이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총체적으로 우병우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꼬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거죠. 떠오르는 장면이 황제 수사라고 했지만 검찰청에 소환됐을 때 본인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파카 걸치고 책상에 걸터앉아서 팔짱 끼던 장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맞아. 여전히 그렇다. 미소를 살짝 띄고 있었고. 이게요. 교육부 한 국장이 술 취한 상태에서 교육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개돼지다.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민중 개돼지들이.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묶어보면은 우병우와 그 검찰 기득권 세력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개돼지들이 좀 날뛰다가 없어지겠지. 얼마나 날뛰려고. 근데 우린 기득권 세력으로 우리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인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 지나갈 때까지만 견뎌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버티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또 하나 논리도 하면 그 김진태 의원이 그랬잖아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안 꺼져요. LED인데. 그러니까. LED 촛불 다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있어요. 검찰이 이 기억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도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보호를 위해서. 반경 기자 한마디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만약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캐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검찰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에 있을 땐 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누구 하나 또 딱 걸려 들어가잖아요. 비겁하게 짝이 없어 딱 숨어요. 바퀴벌레처럼. 친박. 친박이 그렇잖아요. 똑같네.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제가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한테 한겨레 기자한테 기억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그게 기득권 세력의 그 부정한 기득권 세력이 정의로운 새로운 세력에 저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돼온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계속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좌절하거든요.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익제보자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자. 말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 혹은 검찰 가족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병우 전 구속은 구속 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건 증거인멸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면 그분도 부정한 기득권 세력임에 그렇죠. 스스로 자인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법원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영장 기각했던 판사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모 판사, 권모 판사. 동향이고.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약 올리면 얘기 확 해버려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 이게 그래서
김관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임관빈까지 석방하니까 그렇죠. 기득권의 저항 맞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